네, 오늘 새벽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법적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연출된 장면에 대한 어떤 그 감찰관님의 진단부터 좀 필요한데 예.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지금 가로막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그 변호인단의 정당한 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이상인 겁니까? 그 이상으로 당연히 보여집니다. 그래요? 당연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이 요지라던가 영장 집행 취지라던가 예.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예.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그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예. 그 체포 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요? 당연히 그게 심한 정도에 이른다면 예.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민광기 위원장께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영장을 집행하는데 네네. 범죄 피의자 변호인이 나서가지고 막 가로막고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일단은 그 수사 개시가 되면 이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영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조사 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변호인들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조력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네네. 거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가로막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역할이 그런 건 아니죠. 예,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 의사 표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허락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위력이라든가 폭행 협박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앞에 서가지고 가로막는다든가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이틀 전에 13일에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강의라고 해야 될지 지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호관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윤곽근 변호사님을 상대로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땐 또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겁니다. 나중에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가 해가지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그 말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이 면책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의문을 표시했다고도 하지만 이 적법한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그런 무리한 법리적인 주장을 믿고 그 행위에 따랐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도 실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찰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명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차벽을 넘어서 관저로 진입을 했다. 네네.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20명 숫자가 되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막는 상황은 연출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1차 저지선 쪽에서의 경호관들은 크게 그 체포에 그 동요하거나 제지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지금 저 오르막길로 다시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저 경호관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오른쪽으로 좀 빠져 있는 게 관망하는 좀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형사들이 한 30에서 한 50명 정도 더 지금 올라가는 건 경찰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보니까 그 조끼를 착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건 정문 돌파했네요. 그러면 네네, 한 50명 이상 20명이 아니라 한 50명 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처음에 한 20명 정도 앞에 일렬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열들이 따르는 걸 봐서는 1차 저지선을
어느 정도 인력이 통과하지 않았나 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상당히 속도가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계속 좀 전해드리겠고요. 류혁장 감찰관과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예. 지금 그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이게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불체포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현행범의 경우에는 예. 그 불체포 특권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으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예. 저 경우에는 뭐 해석의 여지도 없는 거고.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가로막는다면 경우에 따른 경찰이 체포해서 이제 끌어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아무 된다. 문제가 없고 그 여러 명이 뭐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서 기소까지도 갈 수 예, 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예. 법정형이 높습니다. 오히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는 체포영장에 발부된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네. 김상훈 경호처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에게도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고 예. 경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집행을 먼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예. 이걸 가로막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역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경우를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폭력 행위, 그 음. 경찰이 정당한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네.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예. 동시에 자신에 대한 영장의 집행도 방해하는 경우가 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그러니까 죄명이 두 개가 되는 거고 뭐 공소장 쓰기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공소장 쓰기는 복잡해진다. 예. 근데 이게 그 최초 단계부터 최대의 쟁점이자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네. 형사소송법 110조고 111조 적용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뭐 형법 학자분들, 형사소송법 학자분들께서도 그랬고 법원에서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은 기각할 필요도 없는데 각하해도 그만이고 예. 절차에도 없는 이의 신청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각하를 해버려도 되는데도 기각이라는 이례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예. 그 110조, 11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그 침해하기 위한 목적, 네. 침해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예. 그 지금 현재 그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의 체포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이 내려진 이상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수색영장에 보면 관전은 물론 사저 안가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범위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진입을 해갖고 다 뒤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영장에 기초해서. 영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 체포조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보니까 그 일단 1차 관문 통과해서 네. 한 200여 명 정도가 200여 명 정도 됩니까? 2차 관문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는 영상이 안 잡히잖아요. 사실 1차 때 네. 기준으로 한다면 저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인간 방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수적으로 이미 밀리기 때문에 네. 다만 아까처럼 1차 관문에서처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치 상황은 좀 예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 체포자가 정문 돌파해서 관저로 이미 지금 진입을 시작을 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매봉산이나 이런 쪽문을 통한 진입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위 어느 지점에선가는 또 합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체포자 숫자는 더 확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영장 집행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4-5시간 이상 1차 관문에서 좀 시간을 소요하고 네. 갈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시간으로는 한 2시간 40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관저 진입한 그 체포자가 사다리를 들고 또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벽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2차 네네. 저지선 또 이제 차벽이 가로막고 네, 그러니까 저걸 넘으려고 한다. 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차가 버스가 가로막고 있는 저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도 경호처 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저기서 한 200m 정도를 더 가야 그렇죠. 관저라고 하니까요. 예. 아마 관저 앞에서 좀 대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저 위에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저지선이 또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유동적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류혁 감찰관과의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이후 지금 일반적 예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 감찰관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 자체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뭐 일관되게 뭐 진술도 거부하고 네. 절차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체포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체포를 하게 되면 범죄 사실도 고지하고 뭐 변호인 진술, 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진술 거부권 이런 걸 고지하고 나중에 그런 권리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서명도 해야 됩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거부하고 변호인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관저 안에서 집행을 계속 그 저지하고 좀 시간을 끌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체포자가 관저 안에 진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까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앞세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죠. 예, 여기까지는 한참 걸릴 수가 있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본인이 뭐 승복하고 그래 뭐 갑시다. 다만 뭐 국민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뭐 그렇게까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너무 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나도 수사 많이 아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일지는 한번 뭐 각자 분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으로 한번 이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이동은 경호 차량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방안입니까? 성립이 안 되는 방안입니까? 저는 그 정도 요구는 공수처에서도 공수처 검사가 같이 동승한다던가 이런 어쨌든 신병을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라는 그런 뭐 징표만 갖춘다면 그 정도 요구 조건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체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체포가 됐다고 하면 이동하는 수단은 아마 조금 양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갑을 채우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뭐 국격이 있는데 수갑까지 채워야 되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라서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집행은 원칙이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네,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순간 수갑을 채워야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수갑은 원칙적으로 채우되 이제 그 수갑 찬 모습을 노출을 시키느냐 안 노출, 그렇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감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현장 경찰관의 재량에 딸려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좀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수갑을 채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니까 그건 뭐 현장 경찰관의 재량에 딸려 있는 거고 뭐 충분히 현장에서 뭐 임기응변이라든가 이런 뭐 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포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조사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영장 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어느 정도 진술 거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그 확보된 증거라든가 뭐 지금까지 구성된 범죄 사실을 기초로 해서 네.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간명한 방식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만 뭐 공수처에서는 뭐 면담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본인에게 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협조를 거부하는 거는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는 권리니까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공수처가 되는 거죠. 일단 공수처가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좀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냐면 체포영장은 무효고 불법이다. 응할 수 없다. 네. 전 그러면 구속영장을 쳐라. 네네. 그러면 뭔가 그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공수처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응하겠다는 거 이건 이 논리는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하게 하면 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그걸 1차적으로 노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물론 들고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실제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에서 그 공수처 영장의 적법성, 영장 청구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방어 논리가 아닐까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이제 대부분 시간 끌기용으로 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앞뒤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공수처를 인정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예. 공수처가 그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어떤 실질 심사에도 응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논리상을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아예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해가지고 체포영장은 원래 청구, 그러니까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의자한테 안 알려주고 청구하는 거니까 그걸 다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예. 하지만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실제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수처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겠다 이런 취지로 최대한 선회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체포 적부심 신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체포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체포된 후에 신청할 수 그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 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예. 법원에서 기록을 가져다가 신문 절차를 거칩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이게 뭐 적법하게 체포됐는지 혹은 그 다음에 뭐 비록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만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네. 그 다음에 뭐 체포에 필요한 정도 체포의 사유는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석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럼 두 가지가 판단 대상이 되는 하니까 체포 영장이 정당했는지 하나와 네네. 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경찰이 좀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경찰에서 뭐 크게 지금 뭐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거나 뭐 문제가 되는 뭐 책잡힐 행동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네네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모든 가능한 그리고 뭐 가능하지도 않은 비상식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방어 논리까지 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탄탄하게 그런 시비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다가 뭔가 책 잡히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체포 적부심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풀려날 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풀려날 수도 뭐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이론적으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건 다 지키면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거 체포 적부심 신청 끝나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여기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투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도 다툴 수 있고요. 나중에 예. 뭐 보석 신청을 한다던가 예.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다툴 수 있겠죠. 그래요?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그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전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점, 그다음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여러 가지 사유에 비춰보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태도 이런 거에 비추면 증거인멸을 꾸준히 시도하고 여러 가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런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매우 싶습니다. 낮다. 예. 예. 그좀 계속 좀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저지선도 체포조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넘어간 게 아니라 돌아서 네, 보니까 우회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네. 아마 버스는 이후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네. 나서 음. 철수하는 과정에서 음. 그 좀 철수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네, 필요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버스 뒤에 쭉쭉 이제 대열을 짓고 있는 게 지금 체포조인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열 정비해서 이제 또 이제 3차 저지선으로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아까 1차 저지선에서도 저렇게 나갔던 걸로 봐서는 예. 계속해서 인원을 확보를 하면서 아. 네네 앞으로 좀 전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조가 이제 후발대가 더 와서 인원이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네네, 또 맞습니다. 전진 네네. 이런 식으로 간다.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네네. 이 점은 좀 중간 정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경호처 직원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차 저지선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 1, 2차 저지선에서는 특별한 저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좀 3차 저지선에서도 특별한 저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2차 집행이 1차 집행 때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상황 계속 좀 전개되는 걸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일단 뭐 1차 과제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지금 뭐 1차 그 지금 그 과제이자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짚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나중에 좀 유역 감찰관이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 요거 하나는 좀 그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 예. 그 이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피의자 신문을 위해 가지고 공수처로 사무실로 일단 가서. 공수처로 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예. 그 다음 후에 신병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로 옮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체포가 이루어지면 신문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한다 혹시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하면 예. 뭐 신문이 뭐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형사소송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뭐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어느 피의자에게나 뭐 주어지는 권리니까.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예. 뭐 그 소환 요구라든가 혹은 뭐 그 면담 조사 그러니까 예. 피의자 신문 그 추가 피의자 신문을 요청하더라도 뭐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 그 범위 안에서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은 그 안에서 지연 절수를 펼 수 있는 거는 뭐 피의자 신문 저 진술 거부 진술 거부 외에는 예,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변호인 면담 요청 예. 그다음에 뭐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방법, 비법률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네. 진술 거부 이외에 뭐 딱히 뭐 다른 동원할 방법이 수 있어요. 있는 예. 법률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뭐는 없다. 없습니다. 뭐 거부하면 바로 영장 청구를 해도 예.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제 진술 거부가 구속영장 심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진술 거부를 일종의 뭐 증거 인멸이 하나의 징후로 봅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의 실무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진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그 구속하거나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유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체포를 하거나 구속한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고 네네네. 다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짐작해 하는 그런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실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히 협조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군요.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전 감찰관과 이야기는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찰관님. 예. 네, 우리 민광기 위원장님은 좀 끝까지 좀 저희 보고 계속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